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박창기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을 배웠는데요. 등차 수열이 어떤 수열이었죠? 등자, 같은 값을 더하는 수열이었죠. 그러면 오늘 배울 등비 수열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한문에 조금 익숙하다면 예상이 될 겁니다. 같은 값을 어떻게 하는 수열일까요? 그거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등비 수열이란 무엇인가? 자, 선생님이 수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항은 1이고 다음 항은 2, 4, 8, 16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수열입니다. 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말해볼 수 있나요? 1, 2, 4, 8, 16 그렇죠? 계속 2라는 값을 곱해 나가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1에서 2를 곱해서 2가 되고 2에서 2를 곱해서 4가 되고 4에서 2를 곱해서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2를 곱해 나가는 수열이죠. 자, 이처럼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 바로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값을 곱한다는 뜻에서 등비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일정한 값, 이 경우에는 2가 되겠죠? 이와 같은 일정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공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비라고 부르고 우리가 기호로서는 R이라고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첫째 항은 1이고 공비 R은 2가 되는 거죠. 자, 등비 수열의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AN과 그것의 다음 항인 AN 플러스 1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등비 수열은 일정한 값을 곱해 나가는 수열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AN에 뭘 곱해야 AN 플러스 1이 되겠까요? 바로 공비 R을 곱한 값이 AN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AN 플러스 1은 AN과 R로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자, 이와 같이 AN 플러스 1은 RAN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 항에 공비 R을 곱한 게 다음 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R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시 나타내면 자, 양변을 AN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AN분의 AN 플러스 1은 R이라는 형태가 되겠죠. 이처럼 다음 항을 전항으로 나눈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면 그게 바로 등비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눈 그 값이 바로 공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항을 전항으로 나눈 값이 계속 일정한 값으로 나오면 그것이 등비수열이고 그 값이 바로 공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공비를 찾을 때는 이와 같이 다음 항을 전항으로 나눠서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반항이라는 건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죠. AN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자,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A고 0이 아닌 공비 R인 등비수열에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항은 A겠죠. A1은 1이고 두 번째 항 A2는 뭐가 되겠어요? A2는 A1에 R을 곱한 값이니까 AR이 되겠죠. 자, A3은 뭐가 되겠어요? 세 번째 항은 A2에 R을 곱했으니까 AR에 R을 곱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AR의 제곱이 되겠죠. 네 번째 항은 또 AR의 제곱에 R을 곱한 거니까 AR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R을 곱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등비 수열이니까 계속 R을 곱해 나간다고 치면은 이와 같이 첫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항인 AN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거를 관찰을 해봅시다. 결과를 관찰을 해보면 첫째 항은 일단 A니까 A라는 거는 R의 0승이 1이니까 AR의 0승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첫째 항은 AR의 0승입니다. 요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을 잘 관찰해 보세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두 번째 항은 AR이라고 했으니까 AR의 1승입니다.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죠.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런 식이면 자, 우리의 관심인 A의 n승은 AR의 몇 승이겠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요 R 위에 있는 지수값이 그 앞에 있는 그 값에 비해서 1이 적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인 A의 A의 n항은 n번째 항은 뭐가 될 것이다? 바로 AR의 n-1승이 되겠죠. 바로 한 개씩 적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4면은 여기다가 4 빼기 1인 3이 나오는 거고, 여기가 3이면은 3 빼기 1인 2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AN은 AR의 n-1승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AR의 n-1승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다시 정리해보면, 자, 첫째 항과 공비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고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A가 2고 그 다음에 R이 7이 되는 거죠. 공비 R이 7이 되는 거죠. 그럼 일반항 AN은 뭐가 되겠다? AR의 n-1승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7의 n-1승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첫째 항은 18이죠. 첫째 항은 바로 나와 있는데 공비가 뭐라고 딱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비를 구할 수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비라는 건 바로 다음 항에서 전항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6을 18로 나눈 게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공비가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이용했지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이용해도 똑같은 공비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일반항은 뭐가 됩니까? 첫째 항 18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의 n-1승이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고, 일반항을 구하면 뭐가 좋아요? 한번 일반항을 구해내면 우리가 몇 번째 항이더라도 그 n에다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몇 번째 항이더라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항이라는 것은 어떠한 항의 값이더라도 바로바로 찾아주는 그러한 기계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등비 중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중항은 이렇게 세 값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우리가 등비 중항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때 이 가운데 있는 B가 바로
등비 중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뤄요. 그건 가운데 있는 요 B가 등비 중앙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다 해서 등비 중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비 중항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따로 다루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 등비 수열은 항상 공비가 일정하고, 그쵸? 그리고 공비는 뭐라 그랬어요? 공비 R은 다음 항에서 전항을 나눈 것이 공비였고, 그러니까 B에서 A를 나눈 값과 C에서 B를 나눈 값이 공비로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성립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B분의 A는 C분의 B가 성립을 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공비니까 이 값들이 다음 항에서 전항을 나눈 값들이니까 이 값들은 같다. 그럼 이것들이 이와 같이 크로스로 곱하면은 어떤 식이 성립할까요? 예, 이와 같이 B의 제곱은 AC와 같은 식이 성립을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등비중항의 식입니다. 바로 가운데 것의 제곱은 양 끝의 곱과 같다라는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비중항이라는 것은 세 등비수열의 중간에 있는 항을 얘기하고 그것은 어떤 식이 성립하냐? 가운데 것의 제곱은 양 끝값의 곱과 같다라는 식을 만족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항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쪽 문제 3번입니다. 첫째 항이 64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제3항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과 공비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3항이라는 걸 구하기 전에 먼저 일반항 AN을 구하면 그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바로 3항인 A3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캔을 뽑기 위해선 먼저 자판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AR의 N-1승이다 라는 일반항 공식이 있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네, 첫째 항이 A가 64라고 했고 공비는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64 곱하기 4분의 1의 N-1승이 되겠죠. 예,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일반항은 구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항을 구해야 되죠. 세 번째 항이라는 건 A3이 되는 거니까 제 3항은 A3이니까 N에다가 3을 대입한 값이죠. 그럼 64 곱하기 4분의 1에 3을 대입하면 3 빼기 1이 되니까 2승이 되겠죠. 64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거는 64 곱하기 4, 4, 1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항의 답은 A3은 4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024분의 1은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항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항이 AN인데 그것이 1024가 되는 그러한 N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문제를 고쳐 쓰면 AN은 1024분의 1을 만족하는 그러한 N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몇 항이냐? AN은 1024가 되는 N의 값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이 N이 바로 항의 값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N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항이 우리가 앞에서 구했으니까 일반 항은 64 곱하기 4분의 1의 N-1승이었죠? 그것이 1024분의 1이다 라고 놓고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식이 좀 값들이 크니까 요거를 2의 거듭제곱으로 좀 나타내 봅시다. 64는 2의 몇 승이죠? 64는 2의 6승이죠. 그리고 이거는 4분의 1의 n-1승이고 1024는 2의 몇 승이죠? 예, 유명한 값이죠? 2의 10승분의 1이죠. 양변을 2의 6승으로 나눠주면 4분의 1의 n-1승은 2의 16승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2의 2분의 1의 제곱의 몇 승이겠어요? 8승이 돼야 2, 8의 16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4분의 1의 8승이 되는 겁니다. 4분의 1의 8승.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분의 1의 n-1승이 좌변인데 우변은 4분의 1의 8승이다. 그러니까 뭐랑 같다. 여러분, 뭐랑 같습니까? n분의 1이 8이 되는 거죠. n분의 1이 8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n-1이 n-1이 8이 되는 거죠. n-1이 8이 되는 거니까 n은 9다. 아, 바로 9번째 항이다. 제 9항이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첫째 항과 공비를 알면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서 뭐 3항이든 5항이든 원하는 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어떤 값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할 때도 일반항을 이용한다. 일반항이 1024분의 1이다라고 놓고 그걸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면 그게 항의 번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에서는 일반항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에 관한 문제인데 제2항이 2고 제7항이 64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일반항 구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첫째 항과 공비를 처음부터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일반항 공식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AR의 n-1승이니까 A랑 R을 주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A와 R을 이렇게 순순하게 주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 보고 구하라고 막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항이 2다, 7항이 64다 이런 정보를 줬네요. 자, 2항이 2다라는 얘기는 A2가 2란 얘기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7항이 64라는 건 A7이 64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등비수열이라고는 했으니까 우리가 등비수열 공식에 대입하면 A2라는 건 AR의 1승이니까 그게 2다라는 얘기고, 기억이라고 할까요? A7은 AR의 7 빼기 1승이니까 AR의 6승이 돼서 그게 64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R이 2다. AR이 2다와 AR의 6승이 64라는 걸 연립하면 A와 R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런 경우엔 보통 나누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AR의 6승은 64다라는 거를 우리가 AR은 2다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AA 약분이 되고 R 약분이 돼서 5승만 남겠죠. 그리고 2랑 64 나누면 32가 되죠. 그러면은 뭐가 남는 거예요? 예, R의 5승은 32다가 되는 거죠. 32는 2의 5승이니까 R은 뭐다? R이 바로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R이 2면 그 값을 우리가 기억에다 대입을 하면 A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A는 1이 되겠죠. 그리고 A와 R을 다 구하면 일반항 AN은 뭐가 되는 겁니까? 1 곱하기 2의 n-1승이 돼서 그냥 2의 n-1승이 일반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항을 주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그 두 값을 A와 R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두 개를 나눠주면 A와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지는 항은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은 3000보다 커지는 항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AN이 3000보다 커지는 그러한 n은 무수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커지는 거니까 in n 중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지는 항은 얼마냐? 그러면은 AN이 3000보다 크게 되는 최소의 n의 값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AN은 지금 구했으니까 2의 n-1승이 3000보다 커지는 최소값은 n의 최소값은 뭐겠는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2의 10승이 여러분들 1024라는 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면 2의 11승은 2048이 될 것이고 2의 12승은 4096이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얼마일 때 2의 거듭제곱은 얼마일 때부터 3000보다 커지냐면 바로 지수가 12일 때부터 3000보다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n은 뭐냐? 바로 n-1이 12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3000보다 커지는 걸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1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은 바로 제 13항부터 3000보다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예, 이와 같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AN과 3000과의 관계를 부등식으로 나타내서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비 중앙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133쪽의 문제 6번.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x, y, z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면은 그 가운데 값을 등비 중앙이라고 하고 가운데 값의 제곱은 등비 중앙의 제곱은 양끝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값을 볼 때 일단은 앞에 거 3개도 등비 수열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 3개도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각각 앞에서는 x가 등비 중앙일 것이고 뒤에서는 y가 등비 중앙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세수에서 우리가 x제곱은 3 곱하기 12가 되는 거고 뒤에 세수에서 y제곱은 12 곱하기 48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값에서 x제곱은 36이니까 36은 6의 제곱이죠. 그럼 x는 6이 되는 거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x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x, y, z는 전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x는 6이다. 자, 두 번째에서는 y제곱은 12 곱하기 48이면 48은 12의 4를 곱한 값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1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4의 제곱이네요. 그렇죠? 그럼 y도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x, y 값은 각각 6과 24가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을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으네요. 4분의 1 x, y, z 196.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요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요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요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각각의 그 수에서의 등비 중앙이 다를 것 같으네요. 자, 첫 번째 세수 4분의 1 x, y에서는 x가 등비 중앙이죠. 그래서 x제곱은 4분의 1 y가 성립할 것이고 자, 두 번째 식에서는 x, y, z에서는 y가 등비 중앙이니까 y제곱은 xz가 성립할 것이고 세 번째 식에서는 우리가 z가 등비 중앙이니까 z의 제곱은 196z가 되겠죠.
196y가 되겠죠. 196y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변수가 3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식은 변형하면 x는 루트 4분의 1 y니까 2분의 1 루트 y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식은 z는 루트 196y니까 이거는 14y가 되죠. 14 루트 y가 되니까 요 두 값을 요 두 가운데 값에 대입을 하면 y 제곱은 x는 2분의 1 루트 y, 그 다음에 z는 14 루트 y가 돼서 우리가 7y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y 제곱이 7y고 y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약분을 하면 y는 7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y가 7이면 x는 2분의 루트 7이 될 것이고, 그리고 z는 14 루트 y라 그랬으니까 14 루트 7이 되겠죠. 자, 이렇게 x, y, z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가운데 것의 제곱은 양 끝의 곱과 같다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연립해서 x, y, z 값을 전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등비 수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선생님이 안 푼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음 시간에는 등비 수열의 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